스웨덴 16세 여자 고교생 그레타 툰베리 얘기 들어보셨죠? 그레타는 뉴욕에 가서 기후정상회담 회의에서 연설을 했고요. 또 지난 9월 23일인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나가자 눈으로 레이저를 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이 스웨덴 10대 소녀는 왜 지구 환경 보호에 이렇게 민감해진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어머니가 쓴 책입니다. 그레타는 매주 금요일 학교에 가는 대신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있는 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라는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전단을 나눠줬습니다. 작년 8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시위는 스웨덴 내에서 호응을 얻었고 유럽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리고 뉴욕에까지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전 세계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아이는 금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어른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학교 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학 가야지. 그래야 미래가 열리지. 그레타 툰베리는 말합니다. 미래 같은 소리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당신 자식 세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래가, 우리가 살아갈 지구 환경이 당신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른들, 그런 말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정상회담에서 만난 구테우스 사무총장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어떻게 당신들 어른들 감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엔 지도자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그냥 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우리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레타 툰베리를 접한 건 한 달 전쯤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요. 스웨덴의 한 소녀가 영국을 출발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게 탄소 배출하지 않는 보트라고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소식이 그렇게 짧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을 읽고 그 학생이 왜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걷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레타는 비행기를 타는 일이 최악이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대신에 차라리 배를 타면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행기 운항 중에 높은 하늘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라고 불리는 이산화탄소를 집중적으로 방출합니다. 이 책의 역자의 말을 보니까는요, 역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승객 한 사람이 이동하는데 비행기하고 기차를 탈 경우에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행기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285g이고요. 기차는 14g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기차보다 14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타고 수용차를 타고 그러지 않은 게 그레타 툰베리의 얘기고요. 그레타는 비행기 타지 않기, 그리고 육식하지 않기, 고기 먹지 않기 그거죠. 그 다음에 쇼핑하지 않기, 그 세 가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레타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갖고서 바꾼 거는 그레타의 부모입니다. 그레타의 어머니는 스웨덴 최고의 오페라 가수입니다. 유럽을 오가면서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했고요. 또 2009년에는 그 유로비전 송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대중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웨덴 대표로 뽑혀가지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이 많은 유명인인 거죠. 구글에서 그레타 툰베리 어머니 이름 말레나 에른만을 검색하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만큼 그레타의 어머니 말레나 에른만이 유명인이라는 얘기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한 미인입니다. 몸집도 키도 이렇게 크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딸한테 이제 이런 이유로 혼납니다.
뭐냐면 어머니의 이제 에르만이 도쿄에 일본 도쿄에 공연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8만 명의 인파 앞에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은 TV로 중계도 됐다고 그러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말레나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 장 올렸대요. 도쿄에 찍은 사진을 딱 올리면서 제목을 도쿄에서의 아침 인사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그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니까 수만 명이 또 좋아요를 눌렀고요. 좋아요, 뭐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레타는 엄마 같은 유명 인사가 해외여행을 가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도쿄에 가고 싶죠. 여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 많이 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인들이 좀 유명인이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죠. 그레타의 어머니, 딸 그레타의 말에 꼼짝 못합니다. 결국은 비행기 이용을 포기하고요. 유럽을 다니면서 공연할 때도 오스트리아 빈 공연을 마지막으로 2016년에 비행기 타기를 포기합니다. 딸 말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스반테인데요. 스반테 연극 배우이거든요. 아버지도 딸의 의견에 따라서 비행기 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이렇게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그레타의 어머니와 아버지 자기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그냥 그치지 않고 많은 스웨덴인들에게 자신들과 동참해 주도록 그렇게 호소합니다. 2017년에 스웨덴 최대 일간지 다겐스 니헤테르라는 일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고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말자. 스웨덴의 기후온난화 전문가들과 정치인, 정치학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 기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웨덴 내에서는 미디어에서 대대적인 그 토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하느냐, 타도 괜찮느냐 하는 토론입니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그 논쟁이 됐다는 것만 해도 저는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비행기를 타지 말았는 것 생각 자체가 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Flight Shame이라는 비행기를 타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이름으로 서구 쪽에서는 적지 않은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인지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행동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유럽 내에서는 비행기 대신에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뭐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한쪽 끝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멀리 대륙을 건널 경우에는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직 제 머릿속은 좀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이 책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역자는 한국 내에서 제주도를 갈 때는 앞으로 나는 비행기 대신에 배를 타겠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는 뭐 그런 선택, 그런 결정 굉장히 존중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레타의 어머니 말레나는 왜 이런 책을 쓰게 됐을까요? 이 책은 딸이 스웨덴 의사당 앞에 가서 결석 시위를 하기 전에 쓴 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전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레타의 어머니가 그렇게 됐는지, 그레타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레타 툰베리는 자폐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 5년 전 2014년에 발병했다는데요. 그때 처음에 나타난 증상은 심한 거식증이었다고 합니다. 밥을 안 먹고 밥을 먹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발병한 지 2달 만에 체중이 10kg나 떨어졌다고 하고요. 뭐 이로 인해서 그레타 툰베리 가족은 뭐 풍비박산이 났겠죠. 부모들은 유럽을 옮겨 다니면서 오페라 공연을 따라다니면서 생활하는 정말 거의 완벽한 부부라고 보일 정도였는데요. 딸이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5학년에 발병하고 나니까 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을 우선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왜 거식증을 알았는지. 그러다가 전문가를 만나고 책을 읽고 한참을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아스퍼거 증후군.
그리고 강박장애, 그리고 섭식장애.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뭐 어머니 경력도 그걸로 이제 끝이 났고요. 치료에 전 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뿐이 아니고 그레타의 동생이 있는데요. 스베타라고. 스베타도 몇 년 뒤에 언니 그레타하고 똑같이 길을 갑니다. 똑같은 결국 증상을 진단받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거 아시죠? 자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레타의 경우에는 아주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놀라운 정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아서 또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레타는 왜 환경 보호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해양 오염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태평양 남쪽에 이 멕시코라는 나라보다도 그 덩어리가 큰 쓰레기가 떠다니는 거를 이렇게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레타는 뭐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그러고요. 다른 아이들도 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뭐 영화 본 건 본 거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레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레타는 그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가족을 바꾸고 그다음에 스웨덴인에게 어필하고 유럽 그리고 유엔에까지 나와서 전 세계인에게 급진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요. 이 책 보면은 표지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8년 157일뿐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저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네, 시계가 틱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책을 읽는 데서만 그냥 그칠 게 아니라 제 행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지구온난화 문제를 너무나 많은 화면들과 뉴스로 접했지만 그거는 마치 남들 일 같았고 뭐 언젠가는 남이 해결해 줄 일 같았고 정책 당국자가 해결할 문제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서 그게 아니다. 내가 행동해야 된다. 그런 첫걸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동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달라져야죠. 고기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육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고기가 들어간 설렁탕, 곰탕, 설렁탕 이런 거 앞으로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고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을 많이 남기는 식재료라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같이 하시길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행동을 하시죠.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